오늘 GISC 행사는 표준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인공지능 기술에 관련된 거라서 조금 이제 표준이랑 또 거리가 있지 않나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표준은 기술과 함께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 자료는 올 7월에 발표를 했던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기술 로드맵인데요. 그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연사님들을 보니까 인공지능 표준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써 주시고 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시는 훌륭한 연사분들이 계셔서 표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뒤에 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또 글로벌 동향은 또 어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는 사실 뭐 크게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어떤 지금에 와서는 지금의 어떤 그 사전적인 정의보다는 그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의가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정의라는 게 인공지능이 이제 지금은 예전에 이제 우리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인터넷 쓰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들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최근에 빅테크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LLM 같은 모델들 많이 쓰고 계시죠. 지금 한두 개 정도는 다들 써보셨을 것 같고 또 업무에 굉장히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일상화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인 분류 체계는 뭐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내용에서는 조금 빼고요. 그 각국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기술을 확보하려고 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시장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한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정부 역시 여러 가지 이제 AI 그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국가가 AI를 챙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의 활용이라든지 어떤 그 산업화에 있어서는 중국이 굉장히 크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지금 인공지능 하는 어떤 기술 트렌드에서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은 탑 1과 탑 2가 미국과 중국일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사실 이제 AI 기술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원하면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 나라들이기는 한데, 이제 우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규제의 어떤 그런 현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은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 크게 괄목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본 역시 굉장히 그 액션 플랜이라는 그런 제도나 그 발표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통해서 정부가 좀 드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나라들과도 그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용이 들고 있고, 이대로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이 굉장히 큰 그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런 투자를 통해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 국내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국내 그 AI 소프트웨어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0.7% 정도 된다는 최근에 발표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AI 서비스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전을 하게끔 고가 R&D가 많이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시대는 LLM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올 한 해 그러면은 LLM 모델들이 얼마나 많이 발표됐나를 한번 중요한 것들만 좀 뽑아왔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데서 나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픈 AI나 구글, 메타, 엔스로피,
프랑스의 미스트랄 AI, 뭐 중국의 알리바바까지 해서 보면은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중요하게 이제 그 빅테크들로 이제 분류되는 쪽,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쪽, 기술을 선도하는 쪽만 뽑아낸 건데도 이렇게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도 그러니까 어느 누가 발표를 하면은 그 다음 날 발표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이 서로가 서로를 막 밟고 올라서는 듯한 그런 이제 그 기술적인 발표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큰 모델과 더불어서 작은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모델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상화, 내재화의 측면으로 보자면 어떤 디바이스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이제 모델들이 발표되는 거 보면은 7빌리언에서 10빌리언 정도의 어떤 스몰 사이즈들이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보통 그 정도 크기의 파라미터 수면은 그 GTX 40 시리즈에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고성능의 PC급에서 이제 돌릴 수 있다는 얘기고, 사실 구글은 그 제미나이 2빌리언도 이제 발표를 했었고 굉장히 이제 작은 모델들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그냥 단순히 경량화의 기법만 적용해서 작게 만든 그런 기술들이 아니라 큰 모델을 만든 애들이 애시당초 작게 만드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우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내려면은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이거 포인터는 안 돼. 그 라마가 메타의 라마가 이제 라바 3를 발표를 할 때 학습에 16,000개의 H백을 활용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개당 한 4천만 원 정도 잡으면 이제 16,000개니까 6,400억 규모고, 이건 GPU 가격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 GPU에다가 이 GPU가 돌아갈 수 있는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 IDC 환경 이런 것들 다 갖추면 사실 1조 원 규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4천만 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수요가 딸릴 때는 뭐 6천만 원까지도 가고 최근에 또 6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16,000개를 지금 쓴다라고 했었고, 라마3 발표를 했을 때, 근데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24,000개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더 추가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MS나 오픈AI가 이제 둘이 이제 같이 합작을 하고 있죠. 2028년까지 약 134조 원을 투입을 해서 초거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니까 실제 이제 실행까지 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저희 대한민국 국가 R&D 예산이 1년에 30조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그 시장 뉴스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뭐 서울의 직장인이 30년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모으면 집 한 채 산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규모의 규모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술을 만드는데도 이제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분야다 보니까 경쟁을 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 큰 걸 만들어내는 애들이 또 그만한 성능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작은 모델들까지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쫓아가기가 좀 버거운 그런 그 기술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그림은 올해 이제 GTC 2004를 혹시 그 젠슨 왕의 키노트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젠슨 왕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보드 들고 있던 사진들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사실 저는 이 인프라에 굉장히 좀 관심이 갔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그 서버들이 장착된 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통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돈이 많이 없으니까 학교 같은 데서는 서버 조금 샷이 조금 싼 거를 사고 거기에다 GPU 카드를 이제 한 장, 두 장 이제 꼽으셔가지고 8장, 16장 이 정도로 이제 활용을 하시죠. 돈이 좀 많은 데들은 이제 DGX 시스템이라는 걸 삽니다. DGX 시스템은 카드를 꼽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칩을 다 받고 그 칩 사이는 NV링크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이제 버스로 통신이 되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쓰게 되는데요. DGX H백 하나가 한 7, 8억 정도 하니까 굉장히 이제 큰 돈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근데 한술 더 떠서 여기는
모든 서버들이 이렇게 한 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하나하나가 어떤 카드의 형태도 아니고 다 칩이고, 그 멜로녹스라는 회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멜로녹스라는 데가 이제 그 인피니밴드라는 초고속 통신을 만든 회사죠. 이게 그 인트라 네트워크에서 보통 이제 400G 정도의 어떤 스피드를 갖는데, 저희 이제 이더넷이 뭐 1G, 10G 이러고 있는데 400G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가지는 회사를 저희가 사들였고,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렉 하나가 마치 하나의 서버인 양 돌아가는 그런 이제 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시장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런 거 살 수 있을까? 이거 하나에 뭐 몇천억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 세계의 빅테크들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돌려야 되는 거 얘는 몇 시간이면 돌리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그 기술의 어떤 발전과 더불어서 또 굉장히 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2조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앞으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빅테크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턱없는 수준이라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력 수준은 절대 낮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저희가 크게 지표로 삼고 있는 것들이 AI 탑 컨퍼런스에 내는 이제 논문들을 이제 많이 지표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고 있는 AI 탑 컨퍼런스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그런 어떤 기반에 대해서는 충분히 탄탄하게 갖고 있다라는 어떤 증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저력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좀 리드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는 이제 강점으로 고급 인력들을 가지고 있고, 정부도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인프라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우리 지하철 뭐 어디 전국 어디 가가지고 핸드폰 안 되는 데 없잖아요. 근데 뭐 해외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있는 어디서나 그 핸드폰 다 잘 된다라고 하는 나라 몇 안 됩니다. 그런 이제 우리는 우수한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는 아직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만큼 그렇게 큰 시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술 자체가 한국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의료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그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은 굉장히 발전을 해 있는 상황이고, 또 의료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의료 쪽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성과를 보이고 있고, 신규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좀 굉장히 빨리 적용을 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유럽의 전자제품들 보면은 이거 한 80년대, 90년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는 게 이제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굉장히 빠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신규 분야들이 더 빨리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 이제 LLM의 시대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좀 저는 좀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좀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특화된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공지능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다른 도메인으로 넘어가면은 그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전혀 동작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픈월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이제 굉장히 큰 문제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물어봐도 얘가 뭐 모든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AGI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 굉장히 고도의 추론이라기보다는 통계적인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꿈꿔야 되는 어떤 앞으로의 미래 기술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도메인을 넘어서더라도 범용적으로 동작하고 도메인의 어떤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인간과 좀 교감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LLM의 어떤 그런 연구 형태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비용적인 문제나 데이터적인 문제도 있고요.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극복을 해보자라는 얘기도 있기는 했지만, 최근에 네이처가 이제 7월에 발표를 했었죠. 그런 합성 데이터로 계속을 학습을 해봤더니 기존의 오류가 누적이 되거나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더 증대가 돼서 모델이 붕괴되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가 있었고, 또 그에 반해서 근데 그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의 사고를 담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픈 AI의 이제 전 창립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사고 과정을 담은 데이터라는 거를 만들어내려면 이런 것들도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야 되고, 또 단순히 LLM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데이터, 학습했던 데이터, 만들어낸 데이터,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로드맵의 내용들을 한번 로드맵에서 한번 발표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표준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만들어본 슬라이드입니다. 인공지능의 표준화 이슈에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LM도 굉장히 고도화가 됐고, AGI 이제 범용 인공지능으로 하면 더 똘똘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텐데, 그 똘똘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은 점차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인공지능의 안전이죠. 지금은 인공지능 자체에다가 어떤 판단이나 행동을 넣지 않았지만 곧 이 판단과 행동은 인공지능과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보자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휴머노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행동에다가 인공지능을 넣게 되면 어쨌거나 사람 옆에서 로봇이 일을 하는 거고, 그 로봇이 잘못 움직여서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전과 더불어서 얘가 이렇게 똑똑해지면 더 큰 위험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인공지능 AI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 정렬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정렬에 대한 우려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AI가 따라야 되는데, 얘가 행동과 판단이 연결될 때 그런 것들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얼라이먼트 쪽에서 보자면 이제 라이스 원칙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는데, 인공지능은 어떠한 공격에서도 이제 강건할 수 있는 어떤 강건성을 가져야 되고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전에 블랙박스로 돼 있었던 인공지능들이 이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는지, 사실 사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고 과정을 거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 보니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들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얘를 이제 보다 더 깊이 있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제어 가능성이 사실 이제 굉장히 큰 이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빌리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성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또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표준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빠르게 또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게 좀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생각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은 어쨌거나 이제 기술 나름대로 이제 가는 방향들이 있을 텐데, 이런 강건성이나 해석 가능성, 제어 가능성, 그리고 윤리, 이런 부분을 나누는 물론 이제 다른 또 편향성이나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우려에 대해서 어떤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어쨌거나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준화가 되고 우리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 호환성을 갖춰보자라는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얼라이먼트에 대해서도 표준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얼라이먼트나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해서
왼쪽 그림이 이제 사실 그 포워드 얼라이먼트랑 이제 백워드 얼라이먼트를 표현한 그림인데, 이게 단순히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어떤 기술 사이드에서 모델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델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학습하는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또 만들어낸 그 인공지능 모델의 결과까지 포워드, 백워드를 다 살펴보고 그 백워드에서 다시 피드백을 줘서 또 포워드 기능, 그러니까 포워드에서 이제 다시 살펴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제 표준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 국가 R&D에서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025년도 과제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일부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새로 나오는 2025년도 인공지능 R&D 과제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기술의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표준이랑은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앞서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표준은 기술과 함께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 동향도 같이 이제 세심하게 봐주시고 표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